혹시 지금 은행에 돈 넣어두고 계신가요? 당연하지. 은행이 제일 안전한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잠깐만요. 61세에서 89세 어르신이라면 은행 예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에이, 그럴 리가. 하며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돈을 언제든 꺼낼 수 있게 지키는 방법과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수백만 원을 더 아끼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은행 예금만 믿으면 안 되는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정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은행 직원의 어떤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되는지, 이 모든 것을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영상이 앞으로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조그마한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최근에 한 어르신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내 딸이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내 통장에서 돈을 못 꺼냈어요. 이건 제가 최근에 만난 한 어르신의 눈물 섞인 고백입니다. 그분은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하셨지만 3년짜리 정기예금 하나 때문에 당장 2천만 원을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이자가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을 때만 진짜 내 돈입니다. 특히 이런 경험이 있거나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급히 돈이 필요했는데 통장에서 돈을 못 뺀 적. 은행 직원이 좋은 상품이라며 권한 것에 가입했다가 손해본 적. 믿었던 사람에게 인증번호나 도장을 빌려줬다가 피해본 적. 만약 한 번이라도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이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댓글 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 내용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혹시 나는 다 알아서 해놨어라고 하시는 분이라도 오늘 이 영상에서 한 가지쯤은 생각지도 못했던 정보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넓고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구독 버튼 꾹 한번 눌러주시고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앵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께서 쌀독에 장롱 속에 돈을 숨겨두시던 시절. 은행? 그게 뭐야? 하던 시절. 돈은 집에서 직접 보관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바로 그때를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은행이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어르신도 자연스럽게 은행을 믿게 되셨죠.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61세 이상 어르신들의 특징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건 잘 모르겠어. 이것은 금융 용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이 추천하면 좋은 거겠지. 이것은 직원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자 높다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것은 높은 이자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는 어르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은행 직원이 어르신께 딱 맞는 상품이라고 할 때, 오늘만 특별히라는 말을 들을 때, 복잡한 설명 듣다가 그냥 좋다니까 하자라고 하시며 서명할 때, 바로 이런 순간들이 가장 위험한 순간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또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박철수 어르신의 경우, 퇴직금 8천만 원을 안전한 예금이라고 해서 넣었는데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3년 동안 못 뺀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또 김영애 어르신의 경우 세금 혜택 좋다는 말에 넣은 돈이 사실은 변액보험이었고 5년 후에 원금보다 300만 원이나 적게 받으셨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은 68세 윤순덕 어르신의 사례를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윤순덕 어르신이 어렸을 때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5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은행이 지금처럼 흔하지 않았죠. 어머니는 시집 온 그날부터 정말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어요. 채소 장사에서 번 돈을 찬장 속 단지에 넣어두시고 돈이 좀 모이면 신문지에 돌돌 말고 비닐로 꽁꽁 싸맨 다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셨죠. 그런데 그해 여름 장마가 정말 길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윤순떡 어르신이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마당에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평상 위에 돈이 펼쳐져 있는데 다 눅눅하게 달라붙고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장마철 습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다 상해버린 거였어요. 그 돈은 큰아들 유학비로 모은 소중한 돈이었는데 살면서 돈이 썩는 건 처음 봤다면서 어머니가 우시던 모습을 윤순덕 어르신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답니다. 다행히 이장님 도움으로 읍내 농협에서 일부는 새 돈으로 바꿔받았지만 절반 이상은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머니는 농협 통장을 만들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절대 집에서 돈을 보관 안 할란다. 은행에 맡기는 게 제일 안전해. 윤순덕 어르신은 그때 깨달았어요. 돈은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한다고. 그 안전한 곳이 바로 은행이었던 거죠. 세월이 흘러 68세가 된 윤순덕 어르신에게 기쁜 날이 왔어요. 꼬박꼬박 넣어온 적금이 드디어 만기된 날이거든요. 막내 아들 장가갈 때 보태줘야지. 한 번만 더 굴려서 돈을 불려야겠다. 그런 따뜻한 어머니 마음으로 기분 좋게 은행으로 향하셨어요. 평소 알던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르신, 적금 만기되셨네요. 축하드려요. 이자도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요? 이거 다시 넣을 수 있죠? 이자 높은 걸로 알아봐 주세요. 그러자 직원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요즘 이 상품이 인기 많아요.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 잠깐, 여기서 첫 번째 함정입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에게 딱 맞는다는 말, 정말 나를 위한 말일까요? 친절해 보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다른 어르신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순자 어르신은 딱 맞는 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주식형 펀드였어요. 1년 만에 500만 원이 날아갔죠. 다시 윤순덕 어르신 앞에서 은행 직원은 그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금리가 어떻고 기간이 어떻고. 윤순덕 어르신은 고개는 끄덕이며 들었지만 솔직히 잘 모르겠더랍니다. 글씨는 작고 용어는 어렵고 내용은 어찌나 복잡한지. 집에 가서 딸이랑 상의하고 다음에 와도 될까요? 그러자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 지금 넣으시면 수익이 훨씬 올라가요. 내일이면 금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처음 들으면 좋은 조언 같죠? 그럼 빨리 해야겠구나. 좋은 기회 놓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오늘, 지금, 이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 제가 아는 한 은행 직원이 조용히 털어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만, 지금만이라는 말은 거의 매일 쓰는 말이에요. 실적 압박 때문에요. 정말 급한 상품은 거의 없어요. 이런 내부 사정을 아시면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으실 거예요. 윤순덕 어르신은 생각했어요. 지난번에도 별 문제 없었는데. 뭔 일 있겠어. 요즘 건망증 때문에 비밀번호도 자꾸 까먹는데 이번 기회에 통장을 하나로 합쳐야겠다. 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예금에 있는 돈도 여기에 다 합쳐주세요. 딸이 용돈도 넉넉하게 주고 별로 돈 쓸 일도 없으니까. 결국 평생 모은 돈을 모두 그 상품 하나에 몽땅 넣으셨어요.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좋은 선택하셨어요. 3년 후에 꽤 괜찮은 수익 보실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윤순떡 어르신에게는 상처가 하나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분 이야기인데요. 남편분은 동네 배드민턴 모임에서 8년 넘게 함께 운동을 같이 한 후배가 있었어요. 정말 친하게 지냈죠. 함께 산에도 가고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전화했어요. 형님, 휴대폰에 이상한 문자 왔는데요. 혹시 사기일 수도 있으니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인증번호만 알려주세요. 아무 의심 없이 인증번호를 알려주셨죠. 며칠 뒤, 통장에서 수백만 원이 사라졌어요.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본인 모르는 대출까지 받아지고 카드 결제도 연달아. 여기서 잠깐, 세 번째 함정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인증번호는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8년 넘게 함께 운동하고 술도 마신 사람인데 그게 다 계획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분은 그 일로 너무 상심하셔서 결국 그게 병이 되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윤순떡 어르신은 더욱 확신하게 되셨어요.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집에 현금을 두는 것도 위험하다. 역시 은행이 제일 안전하겠구나.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윤순떡 어르신에게 일어난 겁니다. 하나의 통장에 전 재산을 다 넣으시고 몇 달 후 어느 새벽 사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수연이가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수술해야 한다는데 병원비가 2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쩌죠, 어머님? 윤순덕 어르신은 즉시 대답했어요. 걱정 말게나.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아침에 은행 가서 바로 가져올게.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은행에 가신 윤순덕 어르신. 이 돈 좀 찾고 싶은데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어르신, 이건 3년 만기 정기예금이라서 중도해지가 어려워요. 뭐라고요? 내 딸이 수술해야 하는데. 중도해지는 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120만 원 나와요. 그리고 이자도 거의 못 받으세요. 그 순간 윤순덕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이자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상품은 아니다. 은행 직원 말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된다. 돈은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나중에 알고 보니 윤순떡 어르신이 가입한 상품은 단순한 예금이 아니었어요.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잡한 상품이었고 원금 손실 위험도 있는 상품이었어요. 결국 윤순덕 어르신은 딸의 수술비를 위해 120만 원의 손해를 보며 돈을 찾아야 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은 윤순덕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르신들 주변에 실제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억울한 일들입니다. 자, 이제 윤순덕 어르신 사례를 통해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은행 직원의 말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어르신께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 말이 나오면 빨간불입니다.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추천하는 건지 의심해 보세요. 일반 예금이 아닌 고위험 상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오거나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금리가 떨어져요. 이건 전형적인 압박 멘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월말 실적 채워야 해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좋은 상품은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급한 마음에 덜컥 사인하시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월말, 분기말이 되면 직원들에게 실적 압박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만, 지금만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금리가 높아서 좋아요. 이 말의 의미는 위험이 높아서 금리가 높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도해지 조건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 여부도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요즘 인기 많은 상품이에요. 인기와 안전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기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상품은 아니에요.
수수료가 높은 상품일수록 은행에서 더 적극적으로 판매합니다. 5번째, 세금 혜택도 있어요. 세금 혜택에만 현혹되지 마세요. 세금은 조금 아껴도 원금 손실 위험이 클 수 있어요. 세금 혜택의 조건과 제한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6번째, 연금 받기 좋아요. 여러분 연금형 상품의 함정을 아세요? 대부분 10년 이상 장기간 묶이는 상품이에요. 중도해지 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잘 듣고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돈을 안전하고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된다는 말. 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한 곳에 몰아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힘들게 모아오신 돈을 다음과 같이 나눠서 관리하시기를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첫 번째 통장은 매일 쓰는 생활비나 경조사비 등을 위한 생활비 통장입니다. 언제든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이나 자유적금으로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체크카드와 연결해서 언제든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두 번째 통장은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자녀들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통장입니다. 정기예금이지만 중도해지 수수료가 적은 것을 잘 선택하셔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통장은 장기저축 통장입니다. 장기적으로 웬만하면 이 돈은 절대 손대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금은 이자율 높은 정기예금에 묶어두는 겁니다. 앞에 윤순덕 어르신의 사례를 보셨듯이 귀찮고 번거롭다고 단 하나의 통장에 소중한 돈을 몽땅 넣어두시면 후회할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돈은요, 은행에 있다고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상품 설명서를 이해했을 때, 내가 꺼낼 수 있을 때, 내가 바로 쓸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산 관리하시면 통장을 각각 용도에 따라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마음 편하게 노후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윤순덕 어르신은 그날의 쓰라린 경험 이후 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지금은 3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시고 중요한 금융 결정은 꼭 딸과 함께 하신답니다. 그때 120만 원 손해본 게 아까웠지만 덕분에 더 현명해졌어요. 이제는 마음도 편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돈을 쓸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은 젊었을 때 열심히 모아왔으니 우리는 그 돈을 끝까지 잘 지키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키고 내가 필요할 때 쓴다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내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기. 각 통장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기.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중요한 결정은 가족과 함께 하기. 이런 작은 노력이 쌓이면 여러분의 삶이 안정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정말로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지켜주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